모르는 사람이 또 있겠죠? 딱 풀고 막장인가? 하나 더 있고 유제 7-20번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0의 한근이 오메가라 했으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이런 0이랑 오메가 빼기를 곱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2랑 요 두 개만 갖고 놀면 됩니다. 네 문제 전부 다. 1번은 오메가 20제곱 더하기 오메가 7제곱이 뭐냐? 20의 나머지는 2죠. 오메가 제곱. 7의 나머지는 1이죠. 오메가. 요 식이 어디 있나? 여기서 여기 쪽 여기 두 개? 얘를 넘겼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2번은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대레레 오메가 18제곱까지 총 19개입니다. 19개의 오메가의 거듭제곱의 합을 구해라 그런 얘기고 지수가 하나씩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건 요렇게 하건 요렇게 하건 어떻게 하건 간에 연달아서 3개 합치면 전부 다 이런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새끼가 19개니까 이 19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찾으면 돼. 1이죠. 그러면 요게 한 개 남는다는 소리인데 그 남는 게 맨 앞이거나 맨 뒤란 얘기입니다. 맨 앞인 게 낫겠죠? 1만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1번을 3번은 분수네. 1 더하기 오메가의 100제곱분의 오메가의 101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의 101제곱분의 오메가의 100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을 이용해서 이 100이나 10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꿔야 되겠죠?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라는 겁니다. 그럼 요 새끼가 어디 있나요? 여 있네요. 얘를 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얘랑 부호만 다른 관계니까 나눠줘서 마일이고 얘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얘를 넘기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부호만 다르다는 뜻입니다. 너무 재밌다. 그 다음에 4번은 2 플러스 루트 3 이게 뭔데? 뭔데 이게? 2 플러스 루트 3 오메가 2 플러스 루트 3 오메가 제곱 이렇게 세 개의 곱 뭐 전개하세요 그런 얘기겠죠. 얘를 먼저 전개하지 마세요. 이건 뭐 괜찮으니까 요 두 개의 오메가가 달려있는 게 거슬리기 때문에 당연히 요 두 개를 우선 전개하는 게 맞습니다. 아 물론 내가 세 개인 거 전개하는 거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봐봐. 한번 할까? 내가 가르치는데요. 자, 2냐? 2가 아니냐로 따지는 거예요. 2만 골랐다. 8이죠. 2를 2개 골랐다. 그러면 4에다가 2가 아닌 게 얘거나 얘거나 얘일 거니까 루트 3으로 묶어서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와 이거 엄청 괜찮아요. 그러면 요 모양이 딱 있잖아요. 영어 바꾸세요. 꺼지세요. 그 다음에 뭐 할 차례냐면 2를 하나 뽑았을 때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2를 하나 뽑았어요. 그러면은 2가 아닌 요런 애들을 2개씩 뽑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뽑건 이렇게 뽑건 이렇게 뽑건 간에 3이 생기네요. 3도 묶을게요. 그러면 3을 무시하면 요렇게 했으면 뭐예요? 오메가인 거죠. 요렇게 했으면 뭐예요?
오메가 제곱인 거죠. 요렇게 했으면 뭐예요? 오메가 세제곱인데 걔는 1인 거죠. 그어지세요. 0이니까.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면 2를 택하지 않는 경우, 즉 이 세 놈만 택할 때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3루트 3 오메가 세제곱이 되는데 오메가 제곱 1이니까 수가 없는 거지. 답인 거야. 8 플러스 3루트 3. 누가 전개하는 방법을 가르쳤는지 몰라도 너무 잘 가르쳤던 거지. 그래서 그냥 전개만 제대로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 11번 유제 7-11번은 여기 이제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네가 플러스인 것만 가르쳐 놓고 마이너스는 왜 풀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요. 이것도 이제 뭐 연결 부호만 살짝 다를 뿐이지 여기에 나오는 것도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오메가가 딱 하나에 대한 이름이 아니야. 여러 개에 대한 이름이야. 요거의 한글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요 조건을 써먹을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동 반사적으로다가 오메가 플러스를 곱하시고요. 전개까지 하면은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를 이항시키면 오메가 세제곱이 계산 없이 마이너스 1인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요. 요 두 개를 갖고 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 요거를 더 진행시키면 오메가 6제곱은 해야 1이 되거든? 6제곱은 해야 1이 되니까 요 문제의 오메가 같은 경우는 거듭 제곱이 오메가의 n제곱이 6가지다. 요런 생각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그럴 거 없죠. 어차피 이거 찾는 거니까. 오메가 곱하기 2오메가 빼기 1 곱하기 2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계산이며 그러면 요 두 개를 전개할게요. 2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인 거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인 건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얘를 이항시키면 오메가인 거거든. 그냥 오메가 더하기 1이다 라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얘도 여기 오메가 제곱은 여기서 여기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넘겨주면 되거든. 그러면 오메가 빼기 1인 거야. 그러면 2오메가 빼기 오메가니까 오메가인 거지. 오메가 빼기 2인 거지. 오메가 빼기 2와 오메가 더하기 1을 전개하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고 얘도 더 정리하면 돼. 근데 요식 그대로죠? 0인 거. 틀렸네. 오. 뭐야? 그러네. 여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인데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더하기 1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쓰고 요만큼이 여기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입니다. 자, 오메가는 맛만 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맛만 본 거긴 하지만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고 본격적으로 나오는 곳은 저 10몇 단원에 있는 3차, 4차 방정식 거기서 본격적으로 나오거든. 그때 가서는 이제 진짜 오메가 밖까지 해가지고 6개를 갖고 노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지금은 6단원, 7단원에서는 오메가에 대한 에피타이저 정도만 맛보 왔다. 본식은 3차 방정식 가서 한다. 잠깐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기본 문제는 당연히 활용하고 또 끝납니다. 당연히. (7-8번이요) 기본 문제 7-8번 정석 노트가 누락된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교재를
함께 들고 다니는 것이 좋다. 어차피 정성노트엔 정답도 없잖아요. 답을 매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개념도 안 적혀있기 때문에 개념 텍스트들을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 거를 선생이 똑바로 가르치고 있나 읽어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책을 사다니시는 게 좋다. 기본 문제 7-8. 직사각형의 정사각형을 내었다. 남은 직사각형과 처음 직사각형이 닮은 꼴일 때 직사각형의 짧은 면의 길이에 대한 긴 면의 길이의 비를 구해라. 이거 중딩 때 나오는 거 아닌가? 황금비 문제죠. 황금비. 요런 문제 답은 다 황금비인데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정오각형에서 나오는 거고. 아씨, 손이 안 걸려. 요런 직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세로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잘라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볼게요. 정사각형을 잘라냈다. 그랬더니 남은 직사각형이 원래 직사각형이랑 닮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럴 경우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해라.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 요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그냥 적었어요.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 이에 대한 6의 비는 얼마예요? 3. 앞에 거분의 뒤에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거니까 두 개 다 미지수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짧은 변의 길이를 1로 잡고 긴 변의 길이를 x로 잡으면 이게 x인 거예요. 그래서 짧은 변을 1로 잡고요, 긴 변을 x로 잡고,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는 x 빼기 1이고. 원래 시신이요. 다른 거 쓰면 되지. 끝나요. 1대 x는 x 빼기 1대 1. 요래를 하면 x제곱 빼기 1, x 빼기 1은 빵. 인수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x를 찾으면 답입니다. 2분의 1 얼마? 루트 5인데요. x는 양수에 하니까 마이너스를 버려야겠죠. 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하여 황금비다 라고 하는 거고, 요 비율을 갖고 있는 실생활의 물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상시화로 상시로 나중에 장학 퀴즈 같은 데 나갈 수 있으니까 황금비가 뭔가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구절을 보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하시면 됩니다. 유제 두 개 있거든요. 여기다 풀어보세요. 7-12번, 7-13번.
7-12번 그림이 그 정오각형의 일부분 떼온 거야. 아시죠? 그 사실을. 왜? 무슨 일이야? 다 하고 날 쳐다보는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게요. 헤매는 사람들도 있고 다 했는데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AB는 AC랑 같은 이등변이고 꼭지각이 36도, 72도, 72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2도인 부분을 또 반띵했으니까 당연히 그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은 36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삼각형이 36도, 72도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두삼각형이 보이니까 걔네들이 닮았기 때문에 그 닮은 비를 써서 답을 내겠다. 그런 생각 하셔야죠. 이 그림의 출처는 정오각형이라고 해요. 정오각형. 정오각형이 제일 어렵죠. 그림.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떼우고 요렇게 연결돼 있죠. 저 부분만 떼운 거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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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AD 대 AB 요 길이 대 요 길이인 거니까 얘를 1이라 치고 얘를 x 하시면 돼요. 1대 x를 구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도 이등변이거든요. 4의 3도니까 여기가 그래 보이지 않죠? 1배. 그리고 여기는 x 더하기 1이고 그래서 이 큰 놈의 이 길이의 b는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1이에요.
그래서 x 대 1인 거고요. 요 작은 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1 대 x 빼기 1인 거죠. 아까와 같은 2차 방정식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x가 황금비가 나오는데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라고 써도 되고 이거 곱해가지고 여기 답처럼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7-13번은 황금비랑은 상관이 없는 그냥 시시한 2차방 활용 문제인데 두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인 직사각형이 있다. 짧은 변의 길이를 10 늘리고 긴 변의 길이를 5 줄여서 세고 만들면 처음 직사각형 비교해서 넓이가 50% 증가. 다른 말로 1.5배라는 소리죠. 처음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짧은 변의 길이를 x라고 두면은 긴 변의 길이는 자동적으로 2x인 거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짧은 변의 길이를 10 느리고 긴 변의 길이를 5 줄인다. 그렇게 해서 곱한 게 넓이겠죠? 이놈이 기존 넓이에 대한 1.5배니까 2분의 3배다? 넓이입니다.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너무 쉬우니까 할게요. 답은 5 또는 10이요. 연습 문제로 넘어갔어. 오늘 워크북 문제 수가 3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연습 문제는 조금 뭐랄까 여러분들이 전혀 손을 못 댈 것 같은 것만 풀고 숙제로 넘기도록 할게요. 7-2번 할게요. 연습 문제 7-2번. 전혀 손을 못 대겠죠? 가우스라도. 7-2번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문제를 읽고 계세요. 극혐이죠. 가우스 3분의 x 플러스 2는 x 빼기 가우스 x 더하기 2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가우스 포함 1차라고 하면 되나? 1차라고 하면 되겠네. 가우스 포함 1차 방정식의 해를 신기하게 1차 방정식의 해가 여러 개인가 봐. 그래서 그놈들의 합을 구해라.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 가우스 포함 함수 그래프를 난 그럴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가우스가 2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는. 그래서 저 방정식에 분석이 필요한데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 하냐면 그 결론을 내리는 순간 씌워집니다. 이 모양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자, 가우스라는 것은 뭐라 했어? 가우스가 붙었기 때문에 뭐야? 두 글자로 뭐야? 가우스의 결과물은 두 글자로 뭐야? 뭐? 실수라니. 실수 안 해. 정수라고 했잖아. 정수분인데 뭐 실수요. 얘 정수입니다. 얘도 정수입니다. 2도 정수죠. 정수일지 아닐지 모를 새끼가 이 새끼뿐인데 같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놈도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분석이 들어가면 개쉽다. x가 정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우스 x는 x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는 똑같은 거라서 없어지는 거다. 그럼 너무 쉬워진 거지. 가우스 뭐가 2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은 어떤 범위의 값이라고? 정수 부분이 이니까 안에 들어있는 놈은 어떤 범위의 값이야? 소수 부분 아직 모르니까. 소수 부분은 언제나 어디서 의사해냈어? 내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암기하라고 했지. 소수 부분은 항상 어디서 의사해? 0 이상 2 미만이야. 그치? 그러면 정수 부분이 2인수는 어디서 의사해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가우스 안에 있는 식은 2 이상 3 미만인데 여전히 우리는 x가 정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정리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를 다 뽑아내면 답 찾는 거지. 그럼 3배 하시고 1을 빼면은 4에서 7 사이가 되죠?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답이라고요. 그래서 x는 4, 5, 6이라서 정답은 15. (4번) 할게요. 7-4번. 영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하게 셋 다 곱한 0 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아닌 거예요. 0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허수 알파, 알파는 허수랍니다. A, B, C는 다 실수고 X에 관한 2차방, 일반적 2차방이 나와 있고 요게 요 알파가 ax 제곱 bx 실수를 개수로 갖고 있네요. 실수를 개수로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 1, 2번에 얘랑 약간 비슷한데 다른 그런 모양의 2차 방정식의 해가 뭐냐? 이걸로 나타내라. 알파와 알파 합하로 나타내라. 자, 일단은 이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허근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편릴 수밖에 없겠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을 바꿀게 일단. 얘의 두 근이 알파랑 알파파라고 생각을 하고 건드리셔야 돼요. 1번은 뭐를 물어봤냐면 ax 제곱 빼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정리했던 거기서 여기 세 번째, 두 번째 논리대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의 근이 알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다가 x 자리에 알파 넣을 수 있거든요. 요런 말 때문에 당연히 알파 제곱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식이랑 요 식을 가만히 두 개를 가만히 동시에 쳐다보면서 x에다가 뭘 넣어야 이 식의 x에다가 뭘 넣어야 얘가 나오지? 그런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뭘 넣으면 얘가 나오니? 그렇지, 이게 답인 거죠. 마이너스 알파가 이게 답입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2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번은 뭐라 되어 있냐면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하고 또 이 식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이거하고 이 식을 가만히 비교해봐요. x에다가 뭘 넣어야 이게 될까?
x에다가 뭘 넣어야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 cx 제곱 부분은 물론 뭐 x에다 1이나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c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다른 부분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뭘 넣어도 이 상태의 식에 x에 뭘 넣더라도 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부터 하셔요. 그럴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얘를 바꾸라는 소리인 거죠. 항상 이 상수항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상수항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상수항으로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해서 요 식의 이 근이 0이 아니니까 허수라 했으니까 허수는 0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x를 얼마든지 나눠도 돼요. 그래서 cx 제곱을 c로 바꾸기 위해서 나누기 x 제곱부터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x 제곱분의 a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c는 0이라는 상수가 c인 형태의 x분의 1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얘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찾는 애들이 있을걸요. x에 뭘 넣어야 이 식이 됩니까? 이 식에 x에 뭘 넣어야 이 식이 되냐고요. 뭐야? 당연히 알파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 이 두 개가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오메가 문제고 7번, 8번은 활용 문제니까 다 숙제로 내겠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겁니다. 8단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 건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조금 더 깊게 개념 정리할게요. 이미 할 얘기 다 한 것 같지만 깊게 개념 정리할게요. 판별식 D or 4분의 D 라는 판별식은 일단 정체는 요거라고 4분의 D는 요거고요. 두 개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표기법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들. 왜 이걸 판별식이라 부르느냐? 근해 공식에서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제곱 빼기 4a시고 짝수 근해 공식에서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불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 뒤에 달려있는 게 근호 붙은 식인데 요 근호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의 부호에 따라서 전체의 결과물 2차 방정식의 근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판별식이 된 겁니다. 얘가 양이면은 얘가 양수면은 얼마의 의미가 있고 근호 양수니까 실수가 되니까 전체가 실수가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수. 얘가 0이면은 얼마의 의미가 없는데 A, B는 여전히 실수니까 실수인 중근을 갖는 거죠. 서로 같은 두 실근. 다른 말로 중근.
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음수가 되면은 허수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가 의미가 있긴 한데 허수 부분이 생기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2차 방정식의 근을 확인하기도 전에 근의 상태, 실근의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인지 서로 같은 두 개인지 실제로 한 개인지 그런 것들 알아볼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식이다. 그래서 별도로 이름까지 붙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좀 더 그 깊은 얘기를 하면은 왜냐면 이제 이 동네에는 그런 거를 물을 수 있거든요. 시험에서. 뭐라고 쓸까? 좀 더 들어가서 당구장 표시할까요? 당구장 표시는 요새 애들 당구 안 칠 것 같은데 아무튼 깊은 얘기를 하면은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판별식으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것은 개수가 실수일 대로 판정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인수분해 문제 풀었을 때 개수가 i 달려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판별식을 못 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못 써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판별식이 의미가 있을 때가 딱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개수가 간다. 단 판별식이 0 다시 단 개수가 허수라도 판별식이 0일 경우에는 판별식이 0일 경우에는 이 혈마의 의미가 없어지는 건 여전하니까 중근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중근이 실근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해야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살짝 적어드렸습니다. 자, 보기 1번 볼게요. 보기 1번. 보기 1번 있니? 오케이. 있나요? 푸르다. 보기 1번의 컨셉은 근을 판별하시오예요. 1번. 15x 제곱 빼기 8x 더하기 2는요.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이잖아요. 바로 보이면 하면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거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판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바로 판별식만 조사하시면 돼요. 근데 8이 보이니까 4분의 1을 쓰는 거죠. 반의 제곱 16 빼기 AC 마이너스 14라고 쓰지도 마. 음수가 나왔지. 그럼 답을 뭐로 해야 되냐면 이렇게만 쓰면 정답이 아니에요.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요 세 가지 중에 한 마디를 하셔야 돼.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요 라고 해야 정답. 2번. x제곱 플러스 2로 묶었고 2 더하기 루트 2x 플러스 4루트 2 플러스 1은요. 얘도 인수분해 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 2가 보이니까요. 4분의 d를 쓰면 돼요. 요거 제곱 암산할 수 있나요? 네. 빼기 AC. A가 1이니까 무시하시고 C만 빼면 됩니다. 이게 양수죠. 답은 서로 다른 두 실근. 3번은 또 문자네. 하나 안 할래 때만. 3번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방. 문자라고 쪼시면 안 돼요. bc는 실수라고 했고 c는 음수라고 했어요.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c죠? 이 문제에서는. 근데 c가 음수라고 했어요. b는 실수라고 했고요. 그럼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 게 상식이거든. 0 이상인 거에다가 마이너스 0보다 작은 놈은 양수인 거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0보다 큰 거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0보다 큰 걸 더했기 때문에 0보다 큰 거겠지. 서로 다른 두 실. 4번은 x제곱 플러스 bx 빼기 c제곱 더하기 bc는 빵입니다. 얘도 판별식. a, b, c가 그냥 a는 없구나. b, c가 그냥 실수란 말밖에 없어요. 판별식을 쓰시면 b제곱 빼기 4ac. a는 1이니까 무시하시고 얘의 4배를 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3개가 완전 제곱식을 구성한다는 게 바로 보여야 되고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 빼기 실수 곱하기 실수는 실수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란 거죠. 뭐 b랑 c는 다르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0 이상이니까 얘는 개수를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두 실근이라고 하면 돼요. 아니면 뭐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었든지. 5번도 m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튼 문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면 그 녀석의 부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판별식의 부호를 결정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항상 근을 판별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답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혹은 중근, 실수인 중근이라고 되고 서로 다른 두 합은 이렇게 요 세 가지 표현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런 생각하시고 주의해서 정답을 쓰셔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개념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개념 요거밖에 없으니까 저거 놔두고 요 공간에다가만 문제들을 풀게요. 기본 문제 8-1번 있니? 갑니다. x에 관한 2차방 m 플러스 4x 제곱 빼기 2mx 더하기 2는 0 이 다음에 근을 가지도록 실수 m 값 또는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세 문제를 푸는 건데 1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2번은 중근을 갖도록 3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했어요. 그냥 판별식 부호 종류별로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실수 m이란 말이 있고요. 개수가 다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 판단으로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뭐 똑같은 식을 3번 쓰기 귀찮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별씩 하나 적어놓는 건데 이거 보이니까 4분의 D를 쓰셔야 돼요. 4분의 D를 쓸 수 있는 상황인데 D 쓰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 이거 짝수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근해공 쓰지 마세요 제발. 그런 애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 애들 어릴 때 잘못 배운 애들 이거를 안 써. 왜 안 쓰는 거? 4분의 4는 안 되지. 2가 보이기 때문에. 그럼 B-M M 제곱 빼기 AC A는 이거고 C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2M 빼기 8을 빼주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까지 할까요? 그러면 M 더하기 M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요 2차식이 0보다 크다 라는 뜻이니까 2차 분도식 풀 줄 알아? 이거 0보다 크다가 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으세요. 이 결과 뭔지 모른다 손 들어. 한 명이라도 손 들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뭔지 모른다 손 들어. 다 알아? 오케이. 그러면 설명 안 해. 벌어지는 범위이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가 작거나 m은 4보다 크다. 정도고요. 중근은 는영이니까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죠. m은 마이너스 2 또는 4 이렇게 쓰는 거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얘가 작다인 거기 때문에 작으면 모이는 범위죠.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 중에 틀린 거 있을걸? 왜 틀린 게 있느냐? 이게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이 차 방정식은 어떤 걸 내포하는 거냐면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면 내포하는 거야.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로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 새끼는 0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애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답 나온 거에 기뻐가지고 이거 무시한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틀려요. 그래서 결국 틀려. 이걸 놓쳐가지고 틀려 생각해봐. 얼마나 짜증나겠어. 마이너스 4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이 답 중에 마이너스 4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 있다면 걔는 마이너스 4를 제거해야 정답인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맞는 건데 얘는 틀린 거죠.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4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빼서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타내 주셔야 1번이 정답입니다.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주의하시라고요. 꼼꼼하게 보셔야 돼. 이런 문제를 내신에서 많이 내요. 내신 빈출이라 적으세요. 왜 많이 낼까요? 낚으려고요. 너를 낚으려고. 응? 낚이면 네가 잘못한 걸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걸까? 네가 생선이야. 응? 바다를 막 자유롭게 걸리고 있는데 갑자기 맛있는 게 보여가지고 물어서 낚였어. 그러면 그게 그 낚시를 한 사람의 잘못이야? 생선의 잘못이야? 생선의 잘못이지. 쥐가 판단한 건데. 낚이는 건 다 네 잘못이야. 낚이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유제 8-1번, 8-2번 둘 다 있어? 풀어봐. 개념 설명 듣고 처음 나오는 거니까. 어려워서 시키는 건 아니에요. 유제 8-1번, 8-2번 둘 다 푸세요.
여러분 뭐 A코 수학 다 풀 거 아닙니까? 이미 풀어봤거나 A코 수학 A단계, B단계 하려면은 판별식 다 알아야 돼. 안 쓰는 놈을 색출해야지. 사분의 D를 써먹고 4를 또 쓰면 어떡하니? 여기 4를 빼야지. 빼기 AC 써야지. 4분의 D랑 D를 섞어 쓰시면 안 되고 4분의 D를 똑바로 쓰세요. 예? 뭐 이거? 어찌 된 일이고? 도대체가. 이거 신입생도 상태가 안 좋고. 이상한 식들을 막 써놨네. 그리고 아니 간단한 건 암산도 좀 해라. 나 쓰고 있냐? 진짜 살겠네. 아니 1차의 개수가 4잖아요. 그럼 당연히 4분의 1을 쓰세요. 그럼 4의 반, 2의 제곱 암산이 안 돼? 4 빼기 AC야. A는 A야. C는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의 1을 빼. 그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판별식이야. 근데 이놈이 1번은 0보다 크래. 2번은 0이어야 한대. 3번은 작대. 이렇게 해가지고 풀나와. 이건 1차 부등식인데 뭐시. 그래서 1번 답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데 이게 좀 틀린다고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을 했는데 2차의 개수가 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A가 0이 아님을 내포한다고. 여기 0이 들어있잖아. 0을 제거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낚이고 앉았어? 아우 진짜 저 친구가 낚인 거 보고 따라 먹는 거야. 아유 정말 뭐고 이거? 어떻게 된 거? A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오케이.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인 거고 얘는 작다니까 이렇게 이 사람도 진짜 웃기네. B 제곱 빼기 AC가 어렵냐고요. 그 다음 8-2번도 해. 한다. 이것도 이제 분명히 제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겠죠. 헤매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막 다 전개해가지고 풀거나 문제입니다. 문제. x에 관한 ABC가 세 변의 길, 상하계 세 변의 길인데 x에 관한 이차방정식의 그런 판별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ABC에 관한 형태로 나타날 건데 그놈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니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끝까지 하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인수분해를 끝까지 해서 각각의 식의 부호를 세 변의 길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입각한 개념으로 확인을 해라.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2가 안 보이니까 또 2가 안 보이는데 4분의 1 하지 마시고 아우 2가 안 보이니까요. B제곱이라고 머릿속으로 외치면서 해당되는 B를 쓰는 거야. 실제로 B를 쓰는 게 아니고요. 요 문제의 B를 쓰는 거예요. 요 문제의 B는 이거죠.
B제곱이라고 머릿속으로 외치면서 실제 모양을 쓰는 겁니다. 요거 빼기 A, 4AC를 외치면서 요 문제 A는 B제곱이고 요 문제 C는 C제곱이니까 4B제곱 C제곱 이렇게 일단 쓴 다음에 이걸 전개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제곱 빼기 제곱이 안 보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수분해해서 각각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니까 합차로 들어가야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이거 맞은 사람도 이렇게 안 한 사람 반성해라. 빼기 뒤에 거. 그런 다음에 또 이 세 놈 합치면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또 제곱 빼기 제곱이야. 이것들은 또 제곱 빼기 제곱이야. 합차를 또 때리는 거야. 그러면 B 더하기 C의 제곱이랑 A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 B 더하기 C 더하기 A. B 더하기 C 빼기 A. 요거는 B 빼기 C의 제곱일 거 아니야. B 빼기 C 더하기 A. B 빼기 C 빼기 A. 이렇게 인수분해를 완결짓고 4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 게 보이니까 이 네 놈들이 다 어떤 부호인지를 판단하시라고요. 그 판단 근거는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 함이고 삼각형 결정 조건을 활용해서 부호를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초딩도 하는 겁니다. 요 세 개는 당연히 양수고요. 이거는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항상 크다는 성질에 의해 양수고. 근데 이거는 두 개를 뺐잖아요. 음수인 거죠. 그래서 음수니까 답을 쓸 때는 서로 다른 두 흡. 기본 문제 유제 8-4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유제 8-4번까지가 정석 노트의 숙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전과정 누적 테스트 데이죠. 2-1, 2-2, 3-1이 시험범위예요. 기본 문제 8-2번 두 문제 있어요. 1번 왜요? 이거 책이 다음 주에 끝나. 어? 책이 다음 주에. 책이 몇 단원까지 있냐? 10단. 10단원? 책이 하나 더 있어.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낸 돈이 3만 원이었을걸? 3번이라서 그래. 그 뒤에 단어 이게 너무 책이 두꺼워지면 또 곤란하니까 2개로 갈아놨어요. 걱정 마세요. 나올 거예요. 아무튼 8-2번에 1번 11단원부터 19단원까지 책이 다시 나온다. X에 관한 2차방 그것이 실수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도록 이것도 내신 엄청 나와요. 내신 빈출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그 문제 푸는 법을 외우셔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다 적을게요. X에 관한 2차방 X제곱 빼기 2의 K 빼기 A의 X 더하기 뒤에 4개가 다 상수인 거예요. 요거요. 요 4개요. 요게 상수고 는 0이 실수 K에 관계없이 요런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나요? 요런 말 어디서 많이 들었어? 항등식에서요. 요거 항등식 논리대로 푸는 겁니다. 실수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AB가 얼마인가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써먹어야 될 조건은 두 군데인데 요건 이제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이 생각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로 외우셔야 돼요. 이런 문제 자체를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중근을 갖는다는 조건을 먼저 써야 됩니다. 항상. 그럼 판별식은 0이라는 새로운 등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 등식이 항등식입니다. 이 항등식 논리를 두 번째 쓰는 거야. 요 판별식은 0이라는 식이 이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갑니다. 그러면 판별식, 근데 여기 2가 보이잖아요? 이 문제도 4분의 D를 쓰는 거예요. 4분의 D는 D 다시가 이만큼이잖아요? K 빼기 A의 제곱이라고. 빼기 AC. AC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실제 A와 실제 C를 보는 거야. 근데 실제 A는 1이니까 무시하시고 C만 빼면 되는 거예요. 이 네 놈이 다 C니까 얘네들을 다 빼서 달면 돼요. 이렇게요. 중근이니까 는영까지 쓰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걸 K에 관한 강등식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얘를 전개하잖아? 그러면 K제곱, A제곱 다 날라가고요. 남는 게 마이너스 2AK 밖에 없고요. 요 뒤에도 B 빼기 1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K에 관한 강등식이라고. 다시 적을게요. K에 관한 항등식. 근데 K에 관한 1차 항등식인 거죠. 그러면 K의 개수가 0, 나머지 부분 0. 이게 쉽죠. K의 개수인 A가 0인 거고 나머지 부분 0이니까 B는 1이다.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근 조건을 먼저 쓰고 그 중근 조건이 판별식은 0이라는 식인데 그 녀석이 관계없이의 주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생각을 해서 항등식 개념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유제 8-3번 풀어보세요. 8-4번은 숙제로 마시고 8-4번까지가 숙제입니다. 그거랑 이제 그 사이에 7단원의 연습 문제가 하이라이트고요. 유제도 안 풀어진 것들은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워크북 7단은 30문제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푸는 것까지 숙제입니다. 얘는 정리를 하셔야 돼. 내림 차순으로 정리가 안 돼 있잖아. 저기 x랑이 뒤에도 있잖아. 둘 다 2가 있잖아. 2로 묶어. 2를 앞에 빼고 x를 뒤에 빼.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적으면 되는 거야. 이거 될 거야. 그리고 상수항은 3개인 거야. 답이 이렇게 쓰면은 일단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안 쓰면 불어요. 그럼 여기 2가 보이니까 이것도 4분의 D를 쓰는 거예요.
요거 제곱 바로 할게요. 빼기 AC 할 차례인데 A 1이니까 무시하시고 이 새끼들을 빼시라고요. 몇 년까지 달고 K제곱 날리고 이제부터 이 식은 뭐다?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K의 1창의 개수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2고요. A제곱 빼기 2B도 0이 돼야 되는데 A는 2니까 1 넣으면 4니까 4가 2B니까 B도 2인 거죠. 오케이? 어려운 항등식이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항등식이 도출되기 때문에 답을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문제 푸는 방법 순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